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맛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 네, 드라마 썸마이웨이로 돌아온 드라마 보기입니다. 저희 드라마 보기는 하나의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맛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팟캐스트이고요. 맛보기는 에필로그 성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보기는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돋보기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만보기는 정리하는 프롤로그 성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KBS에서 방송됐던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저희가 4번에 걸쳐가지고 인사를 드릴 텐데요. 첫 시간은 맛보기 시간이고 새로운 목소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도 이제 하나의 드라마를 4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도 이 썸마이웨이도 이제 4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 함께 썸마이웨이 파이처볼 3분 한번 소개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쿼카님부터 네, 간단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커카입니다. 네, 쿼카님 네, 그리고 그래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메이맘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이름의 창섭님도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뭐 소개 겸 뭐 약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계기 같은 걸로 좀 우리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일기 콘텐츠를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조금 네,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금만. 조금씩 네,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요 모임에 참가하게 되신 그 계기들을 조금 여쭤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커카님부터 네, 어떤 동기로 참석을 하게 되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같은 또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 주제 자체가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청년들의 꿈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같이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싶어서 네.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또 드라마 자체가 좀 청년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커카님이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메이맘님도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설정상 이 드라마의 주인공분들이 29살로 나오는데 저도 20대 후반에 이제 취준을 했을 때 겪었던 스트레스나 네. 이때 제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재밌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참가하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 극중 인물들이 29살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렸네요. 약간 다 이런 것 같아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을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어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우리도 29살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섭님도 오늘 그 참가 동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 29살 네. 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했을 법한 고민들을 또 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나도 이렇게 사는데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살까?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크게 이제 4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또 있지만 이 4명들과 우리의 29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건데 일단 정직하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드라마에. 네. 그 KBS의 작품이고 이게 2017년 5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송이 됐었고 KBS ETV에서 월화 드라마로 이제 22시 밤 10시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이 박서준, 김지원, 안재홍, 송하윤 이렇게 4명의 배우가 출연했었는데 일단은 이때만 해도 박서준 배우가 지금 같은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거의 동나이 때 이제 탑 배우급에 이제 접어들었고 김지현 배우도 사실 이 동나이 때 크게 막 배우가 좀 기근이다 보니까 잘 없는데 이때가 김지현 씨의 그 첫 주연작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스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정보 이제 기획 의도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세상이 보기엔 부족한 스펙 때문에 마이너 인생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도 남들이 뭐라던 마이웨이를 가려는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골 때리는 성장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참 KBS스러운 그런 기획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획 의도를 저희가 약간 곱씹어 볼 텐데요. 세상이 보기엔 부족한 스펙 때문에 마이너 인생을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진짜 스펙이 딸리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졌는데요. 스펙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스펙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은 사실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이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때가 굉장히 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 네, 항상 그 취업난은 항상 있었긴 했지만은 이때가 가장 최전성기였던 거. 그런데 일단 주인공이 일단 그 박서준 배우가 분한 게 이제 구동만이라는 캐릭터예요. 얘가 치명적 하자의 파이터라고 나오고 원래는 그 학창 시절에 태권도 국가대표급의 선수였는데 이제 그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지요.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사는 편이에요. 열심히 사는 편인데 그래서 격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 좀 그 발목이 좀 잡힙니다. 발목이 잡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동만이는 나름 좀 괜찮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그래도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니까 좀 흔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쵸? 봤을 때.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뭘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자기가 찍어본 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서 딱 한 번의 실수가 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을 볼모로 잡힌 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맘님 어떠세요? 동만이 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래도? 네, 그쵸. 캐릭터일까요? 저도 커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동감을 하는데요. 맞아요. 한때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활동을 꿈꿨던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해봤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감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창성님은 어떠신가요, 동만이? 저는 조금 다른데. 네네. 그러니까 태권도로 국가대표를 꿈꿨던 사람인 거지 국가대표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지금 현실을 살면서 과연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꿨던 게 과연 지금이 어떤 도움이 될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고동만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일을 했던 건지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기 상사한테 조인트 까이잖아요. 과연 그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스펙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저는. 그렇죠. 스펙 그러니까 수치적인 스펙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그렇죠.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동만이 캐릭터도 보면은 자신만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안 그렇거든요. 짠짠하는 좀 숨기고 있죠. 자신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자신감 없는 부분들을 되게 숨기고 좀 쾌활함으로 덮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척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동만이가 박서준 배우가 보내고 박서준 씨는 물론 굉장히 미남입니다만은 재밌는 게 극중에 동만이도 굉장히 미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신체 스펙을 가지면은 사실은 먹고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극중에서 동만이가 박서준 배우의 외모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 잘생긴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김지원 배우가 맡았던 최애라 캐릭터로 가볼 텐데 이제 고양이보단 개 같은 여자. 굉장히 소개가 세네요. 그래서 원래는 아나운서를 꿈꿨던 그런 캐릭터인데 현실은 이제 백화점에서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장군감 캐릭터죠. 성격이 굉장히 그 주눅들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아나운서 쪽을 꿈꾸지만은 이제 스튜디오보다는 그 무대형, 현장형인 거를 어느 기점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게 되는데, 에라는 어떨까요? 에라도 사실은 어떤 뭐 학벌이나 그런 게 전혀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무슨 공부하는 게 안 나와요. 뭐 학교를 대학을 다녔나 이런 생각도 안 나오고 뭐 알 길이 없는데 어떨까요? 에라는 어떤 좀 나름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메이맘님은 어떠세요? 일단 그쵸. 뭐 드라마니까 일단 외모는 배제를 하고 말을 하자면은 일단은 그쵸. 아나운서를 꿈꿨지만 아나운서가 되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인포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이런 사실만을 봤을 때는 29이라는 나이가 그렇죠.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나운서로 나갔을 때 그 오디션을 보는 장면에서도 계속 좀 하대를 받거든요. 나이가 많은 걸로 네네. 큰 지분이 있었죠, 그것도. 그쵸.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이런 점만 봤을 때는 스펙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계속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맞아요. 사실 29의 아나운서를 아직도 지망을 한다. 요거는 사실은 많이 어렵죠. 주위에 저도 뭐 방송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29까지 안 됐으면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던 안 한 건 걸까요? 못 한 걸까요?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보면은 에라가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막 정말 열심히 도전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약간 로망 같이 가지고 있는 진짜 뭐 자기가 죽기 살기로 뭐 트레이닝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또 나이가 29이니까 그 전에 좀 열심히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 대사에 보면은 그런 대사 있더라고요. 왜 오디션 안 보냐? 왜 면접 안 넣냐? 이러니까 자기는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 자기는 백도 없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 많이 돼본 사람이라는 자포자기. 그런 짠내가 나는 대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이게 체념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극중에서 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이 상태의 에라가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재밌는 게 이제 백화점 그 사내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빵꾸가 나서 한번 대타를 했다가 그때는 또 굉장히 또 열심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서 근데 딱 스펙만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 수치적인 것만 보면은 이 주만이가 제일 좋습니다. 안재영 배우가 맡았던 이제 주만이가 제일 번듯하죠. 그냥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홈쇼핑이 식품 MD로 일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제법 좋은 회사에서 이제 제법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MD로서 굉장히 재주가 좋은 완판의 신으로 나오고 생장히 본인은 대식가가 아니라 미식가라고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사윗감 삼고 싶은 것 번듯한 회사, 번듯한 회사, 정규직,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그렇죠.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29 대리. 맞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이 나이 때 어떻게 대리가 되냐는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뭐 그건 드라마니까 시적인 허용이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만의 캐릭터 더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 부하 직원으로 있는 장예진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만이가 뭐 수치 자체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설이가 있는데 송하열 배우가 맡았던 일단 이 굉장히 비극적인 커플입니다. 세정 자체가. 그 주만이는 남자친구는 그 홈쇼핑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데 여자친구인 설이는 계약직인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대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배치가 아닐 수 없는데 치명적인 백치미를 가진 사랑스러운 핑구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에서부터 대놓고 이 캐릭터는 뭔가 능력적인 수치를 아예 다운시켜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실제로도 뭔가 그런 업무적인 능력이 막 크진 않게 나옵니다. 그 상담실에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업무를 보는. 근데
딱히 전화 보는 업무 스킬 자체도 그렇게 막 훌륭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많이 그러니까 약간 참다가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 보면은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극중에 그 기획의도에 남겨놓은 대로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굉장한 능력자들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일 현실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 맞아요. 하나 이제 지금 얘기하면 말씀들 이제 들으면서 저기 느끼는 게 뭐냐면 김주만 빼고는 다들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는 네네. 예, 느낌이 좀 드네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네. 능력하고 맞지 않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동만이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사실 애매한 입장이었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자 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나머지 친구들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주만이 말고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드라마를 좀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시대를 좀 주목을 해볼게요. 2017년인데, 자, 이때가 이제 시계를 차라라락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창 약간 이런 청춘 위로물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대표되는 이런 것의 그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뒤로는 이제 아프면 환자지 이게 등장을 하면서 네, 이런 것에 좀 경종을 가했던 것 같은데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렇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뭔 그걸로 배웁니까 하고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분이 아파본 적이 없고 뭐 이런 네.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갑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에라가 갑질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사실 다른 애들도 비슷해요. 다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2014년에 다들 기억하시는 그 땅콩 사태의 그 후속으로 계속 이어진 게 한 2017년까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갑질의 시대를 잘 표현을 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때 한창 부정 채용 같은 것도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017년이면 다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때가 한창 그 이제 전 대통령 사태가 있었던 터라서 이제 그런 부정 채용이나 그런 공정이 사회적 허드로 떠올랐던 딱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공정한 기회, 공정한 심사,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떠올랐던 시대 같아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좀 많이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우리가 앞에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을 한 개씩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사람살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 개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창섭님이 남겨주셨는데 사람살이 어떤 면에서 가장 좀 얘기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아마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아니면 이제 그냥 제 주변의 인물들조차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그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고민 중에 그러니까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하지만 했던 안 했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결국 꿈을 택하냐 현실을 택하냐 문제에서 뭐 다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뭐를 택해도 다 한 가지가 생각이 나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타지 생활에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남겨주셨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네, 커커님이신가요? 네. 네, 타지 생활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타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제 본향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 작년부터 부모님이 이사를 본가가 옮겨진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본가가 이사를 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원래도 근데 따로 살긴 했거든요. 집이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독립해서 생활은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독립해서 생활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에 부모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쵸. 없다는 되게 큰 네. 차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집에 갈 수 있었을 시기와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쵸, 더 이동이 쉽지 이동하기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아직까지도 이사 가신 집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추석에 가긴 가는데 네, 그렇게 또 생활을 해보니까 되게 좀 그 뭐랄까 그 더 그 현실이 막막해지면은 눈앞이 되게 깜깜해지는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또 주인공들도 전부 다 나와서 따로 자취 그쵸. 생활을 하고 다 있으니까 이제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캐릭터들로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도 드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등장인물 4명은 되게 부러운 게 또 고향 친구들끼리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진짜 빌라에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 친구 4명이서 시골 서천으로 나오잖아요. 고향이 맞나? 네, 서천인가 글로 나오는데 10년을 서울에서 같은 빌라에서 꾸준히 굉장히 미숙하게 생활을 한다?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근데 이 네.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렇대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특히나 경남권에서 마산이나 이제 네. 경남권에서 부산을 오시거나 음. 서울을 갔을 때 네네. 친구들끼리 모이는 예 그런 게가 뭐 같은 빌라가 아니더라도 같은 진짜 동네? 같은 동네라고 진짜 뭐 옆집 옆에 옆집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비현실적이긴 한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2017년에 29으로 나오니까 그쵸. 네, 지금 이제 33살이겠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애기가 아니고 그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으로 데리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계관의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타지 생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또 메이맘님은 타지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 드라마가 나왔던 시기가 2017년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17년에는 타지 생활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해 연말에 제가 네네. 이제 지역을 옮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랑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그때는 친구들끼리 저렇게 모여 살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냥 그때는 네, 그렇게 그런 생각했던 것 로망이 있죠,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항상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친구들도 각자 본가에서 사니까 와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오히려 그걸 부러워했었던 수학여행처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러워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저도 이제 타지 생활을 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바뀌었어요. 에라가 통화를 하면서 네. 그 부모님이랑 통화를 그쵸? 하는 장면인가 거기서 아버지가 그래서 뭐 밥은 잘 먹고 밥은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나? 네네. 근데 이제 네네. 이 부분이 저도 제가 타지 생활하면서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기도 하고, 네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도 안부 인사를 할 때 밥은 먹었니?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내가 내일이 돼봐야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어요. 네, 타지 생활 하기 전에는 네. 몰랐던 부분인데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니까 다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 등장인물들의 타지 생활과 나의 타지 생활을 네. 또 비교해서 보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겨주신 게 주만 서리 커플의 관계가 굉장히 안타까운 커플입니다. 이 커플이 보고 있으면 그래서 서리가 약간 주만이네 집 행사에서 약간 식모처럼 취급을 당하는 씬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요거를 창섭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좀 어땠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 드신 감정이라든가, 네. 왜 저렇게 사나? 그러니까 왜 저렇냐?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된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설이 본인도 심지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쌍팔년도 이전에 그 여성의 어떤 인권적인 아니, 맞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며느리도 아니고, 아닌데. 그리고 며느리도 아닌데 네. 무슨
민며느리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2007년 드라마도 2017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1987년도나 있었을 법한 얘기를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렇게 하나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주만이를 욕바지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이가 항상 좀 자격지심이 있는 걸로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만이는 이제 정규직이고 일을 잘 하고 있는 자기는 그거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주만이가 대학생일 때 설이가 뒷바라지를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설이가 주는 거에 또 주만이 지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스토리가 아직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제 아는 누나도 이제 그 누나가 네네. 40 지금 한 3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그 고시 공부하던 남친 진짜 이렇게 뒷바라지 다 했다가 차였던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 몇 년 전이거든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 에라가 1회에 나오잖아요.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연하의 남자친구가 그 고시원 그쵸. 그 옆에 있는 식당의 사장님하고 바람이 나서. 네. 근데 이게 참 받는 게 당연해진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당연해졌던 받음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 아무튼 갑자기 굉장히 죄의식이 생기는 거. 갑자기 저의 잘못들이 스쳐가면서 반성의 시간인가요? 네, 반성의 시간을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극중의 드라마 주인공 나이가 29살로 다 나오는데 이 나이가 익숙해지지만은 아직 어린 나이, 스스로 느끼기 그런 나이고, 이게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이제 우리 나이대를 대충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9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각자 뭐 몇 년 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이 29살은 어땠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우리 코카님부터 나이 29살. 네. 약간 한 2주 정도 얘기해 보자면. 되게 너무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은데. 후루루룩 지나갔던. 네. 그리고 그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게 빨리 지나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막 우리 막 아홉수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겪었던 그런 힘든 일들을 한 번 더 몰아서 겪은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약간 설이처럼 빠른 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러운 상황이 많이. 그래서 저는 29을 좀 오래 살았어요. 제 또래들이 겪는 29이 있었고 실제 제 나이 29이 있었고. 그렇죠. 네, 설이가 캐릭터처럼 귀엽고 빠른 생이라 28. 네, 저도 약간 저런 입장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29이 유독 진짜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전까지는 사실 나이를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는데 나이를 딱 체감하는 게 이 나이 같아요. 진짜. 앞자리가 이제 바뀌기 직전이니까 그 어떻게든 20대를 더 살아보려고. 네, 29에 되게 길게 보냈던 것 같은데 되게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길고 다사다난했던 29이었고 메이맘님의 29 한번 어땠나요? 돌아보자면은. 저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난 건데,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홉수. 일단 아홉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홉수란 말이 어디 나왔을까요, 참. 그러게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자리가 내년이면 바뀌는데,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30대의 모습이 내가 이제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항상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마음이. 네,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내년이 되면은 내가 짠 하고 바뀔 수 있을까? 갑자기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래도 20대 때는 조금이라도 좀 저도 저를 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20대니까 괜찮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자리가 바뀌면 어떡하지? 좀 조바심이 많이 났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창성님은 어떠나요? 29살 돌아오자면. 힘이가 그래서 세 마디로 정리.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다. 슬픈 거 3종 세트. 네. 그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저는 좀 이제 음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창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벌써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막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필 또 아팠어요. 그때. 몸이 아프셨구나. 네. 그렇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애 전환기라고 이제는 챙겨 먹어야 된다.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챙길 때가 되었다. 근데 막 마음도 우울하고 막 나는 아직 뭐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들어봐요. 이제 생애 전환기라고. 니 이제 나이만 아직 전환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 가지밖에 보지를 못했어서 외로웠어요. 또 외로웠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 한 가지밖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웠어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이 여자친구가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해도 그까지는. 그렇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래도 그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다. 짠내 난다. 무슨 이적 노래 제목 같네요. 약간 이적 씨 노래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29을 돌아봤고 그렇습니다. 저는 29이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지만 나의 29이 이럴 줄은 몰랐죠, 다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면은 잠깐만요. 이거 꺼내면 너무 길어지겠다. 딱 한 개만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드라마 관련 얘기를 딱 한 개만 하고 아까 여기서 있던 얘기 중에 한 개만 꺼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사친 남사친 얘기를 짧게 하고 2회로 넘겨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드라마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메인은 이 동만과 에라의 남사친 여사친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두죠.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한가? 사실 이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코커님. 나의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캐릭터들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봐도 됩니다. 가능은 하지 않을까. 가능은 하다. 네. 하지만 조건이 많이 붙죠. 그쵸.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들어보고 있을지 이 얘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메이맘님은 어떠십니까? 참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맞아요. 저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대신에 너무 많은 조건이 너무나 많은 조건과 너무나 많은 위험성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창성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안면 몰수만 잘한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가능은 하다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가능했는데 안 가능해진 케이스도 많이 봤고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이 뒤에 붙는 점점점이 수없이 많은 사례들로 이제 기계를 되지 않나. 가능은 한데 점점점.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드라마 속에서도 얘기를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 얘기만 하자면 이 에라와 동만과 에라가 어릴 적부터 이제 동네 친구로 이제 같이 커나간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냥 진짜 소위 이제 동네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 그런 것 같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를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티가 나거든요. 그런 회상 장면도 그렇고 현재에도 보면은 그냥 친하면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서로를 속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오래된 남사친 여사친 사이들을 보면은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서로 그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네 둘도 계속 좋아해 온 것 같지만 서로가 좋아했던 포인트가 나이대가 달랐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는데 얘를 이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시기가 달랐다거나. 그렇죠. 얘는 이 나이 때 얘를 좋아했다가 얘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접었다가 맞아. 예, 또 얘는 또 다른 나이 때 얘가 관심이 생겼다거나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보통 친구보다는 더 살뜰하게 챙기고 이런 게 또 나오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갑자기 과거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고 예. 사랑은 타이밍. 그렇죠. 네. 절대적인 진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짤막하게 한 30분 정도에 거쳐가지고 뭐 후루룩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사실 한 개의 드라마가 담고 있는 얘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풀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오늘 쭈르륵 훑은 거를 이제 3번 동안 좀 깊숙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좀 정도 나눠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창섭님부터 짧게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복장이 이제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껌껌 입고 왔거든요. 아, 네, 껌껌. 조금은 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하고 재밌게 녹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님들의 패널님들의 어떤 패널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점으로 남긴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카님은 약간 홍길동처럼 왔다리 갔다리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할 건데 깍두기 같은 거. 아예 깍두기가 아니고 약간 유틸리티 플레이어죠.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참가하게 되면서 되게 예전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좀 잊고 지냈던 감정들도 다시 좀 꺼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지 않나? 되게 드라마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잊고 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진짜 29도 어땠지?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도 되게 오랜만에 해본 것 같고 29과 2017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얘기 하다 보면 그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감정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어땠는지를 또 들어볼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하면 재밌는 게 각자의 그 29과 뭐 2017년에 사는 게 다 달라서 이게 같은 세계지만은 다른 세계를 다 살았고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또 그런 얘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메이맘님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의 생각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본 게 처음이거든요. 되게 이런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드라마가 사실 영화하고 다른 게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보는데 드라마는 시기가 지나면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종방을 하면은 얘기 나누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재미있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파보기, 돋보기, 맛보기 시간으로 이 쌈마이웨이를 한번 분해를 해볼 테니까요. 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루피였고요. 그리고 커카였습니다. 네, 저 메이맘이었습니다. 창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보기 썸마이웨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가 아니죠. 좀 텀이 길 수는 있습니다. 네, 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